대부분의 물건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물건들일 뿐입니다. 잘 정리된 삶은 매일 꾸준히 결정하는 많고 작은 선택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완벽주의는 선의 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에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방해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두엽 피질이 필요해지면 의사결정 피로가 생기는데 1990년대 이후 상당한 수의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의사선택의 질은 오랜 시간 동안 의사결정을 하거나 다른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한 후에 악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치면 잠시 이성적인 결정을 멈추거나 질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쇼핑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죠. 당신의 배고픈 뇌는 고칼로리, 많이 팔리는 음식들을 섭취할 것이고 건강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미니멀리즘과 텅 빈 공간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바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부분인 전두엽 피질은 시간을 다투며 여러분이 더 배고프고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낄수록 덜 이성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지 않을 때 정리를 하세요. 집중이 잘 될 때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많고 적은 소모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신 가장 가치 있는 보물들을 먼저 챙기고 정리하세요. 대규모 정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간직하고 싶은 몇 가지 보물을 찾는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적어주세요. 목표가 적힌 종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보물찾기라고 생각하세요. 정리를 하다가 피곤해지고 비이성적이라고 느낄 때는 5분간 간식을 먹고 나서 정리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몸은 과자를 두뇌 연료로 바꿔 정리를 끝마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더 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과학 실험과 MRI 기계를 통한 뇌 활동의 관찰을 통해 연구원들은 뇌가 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어린이일 때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가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 재정비해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습관을 배우면 뉴런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뇌의 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습관을 항상 들이고 있습니다. 성공은 반복과 강화를 통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습관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정리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쌓아두는 습관을 들이지 마세요. 삶에서 물건, 활동, 쓸모없는 정보, 그리고 빚을 줄이는 것을 더 잘해야 합니다. 정리는 일회성 청소가 아닙니다. 정리는 귀여움에 관한 것이거나 쓰레기통을 색깔별로 맞추거나 여러분의 거실을 잡지처럼 완벽한 사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자신을 정리하세요. 시스템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매번 바퀴를 재창조하는데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죠. 시스템은 당신의 습관을 지원하거나 반복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목표를 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품목을 나누어서 정리하세요. 줄이고 비우고 리셋하세요. 조정하고 개선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성공한 것을 축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우 간단하죠. 정리 프로젝트를 끝내려면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부터 적으세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홈오피스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불확실한 목표 대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데스크톱을 정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작은 목표이지만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세요. 목표를 적을 때 당신의 최종 프로젝트를 시각화하세요. 프로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은 목표에 도달하는 모습을 시각화합니다. 정리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기 싫어도 시작하세요.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사무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출격은 전투의 절반입니다. 모습을 보이고 시작하세요.
시작하기만 해도 50%는 성공입니다. 문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문에서 시작하세요.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추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5분 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산만하지 않게 일하세요. 정리 중에는 전화를 받지 마세요. 이메일을 확인하지 마세요. TV도 켜놓지 마세요.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추억하지 마세요. 15분 동안 집중하면 나중에 더 긴 시간을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15분 동안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제쳐둘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5분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어쨌든 제발 시작하세요. 15분 동안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로 나누지 말고 한 군데의 자선단체에 가능한 한 많이 기부하세요. 열정적으로 정리하세요. 힘차게 정리하세요. 줄이세요. 일단 여러분이 박스, 쓰레기통, 그리고 잡동사니 더미를 골라내고 나면 무엇을 보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에 집착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는 대신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그 목표들이 당신이 정리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치워두세요. 이쯤이면 당신은 혼돈에서 빠져나왔고 방이 다시 방처럼 보일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여러분에게 잘 맞는 스타일로 변화를 주세요.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개선하면 체계적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필꽂이를 책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세요. 작은 수정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예쁘게 정리될 때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선과 수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개선해 나갑시다. 도움을 줄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나요? 디지털화하면 많은 부분이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줄 보상도 검토해보세요.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스스로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기로 했나요?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즐기세요. 이것을 앞으로도 반복합니다. 성공은 더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피곤하면서도 힘이 나죠. 당신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해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작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 새로운 목표를 적습니다. 물건을 분류별로 정리하세요. 줄이고 비우고 리셋합니다. 완전히 마음에 들 때까지 정리 프로젝트를 개선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의 목표를 이룬 것을 다시 축하하세요. 완벽함이 아닌 끈기를 지향하세요. 물건들이 당신의 집, 시간, 돈, 마음을 통제하나요? 당신은 가끔 물건이 당신의 주인처럼 느껴지나요? 그것 때문에 가족과 싸우나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물건들일 뿐입니다. 잘 정리된 삶은 매일 꾸준히 결정하는 많고 작은 선택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어떠셨나요? 달라 투모로우의 당신의 집을 깔끔하고 성공적으로 정리하세요. Organizing Your Home with Thought and Succeed 라는 책이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번역된 것 같진 않아요. 잡동사니를 쌓이는 걸 방지하고 비용을 절약하고 생활을 간소화하는 5가지 간단한 단계. 진짜 간단하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종이에 쓰라는 거, 그리고 막 홈오피스를 정리하겠다 뭐 이런 거창한 거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티테이블 하나, 서랍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그것도 뭔가 벅차다면 서랍 한 칸에 뭐 문고리만 정리하겠다, 최소한 이 공간에 쓰레기를 다 없애겠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일단 포스트잇에 하나 써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품목별로 나누고 줄이고 버릴 건 버리고 깔끔하게 리셋 시키는 거죠. 뭐 2개, 3개 막 중복이 된 물건들은 쓸만하면 뭐 재고용으로 정리를 해둔다거나 아니면 도무지 닳지 않는 거 있잖아요. 가위 같은 거 솔직히
두세 개 있어봐야 자주 쓰는 과에만 쓰게 되잖아요. 하나만 남기거나 아니면 뭐 주방에서 쓰시는 분들은 주방용 하나, 이제 주방 음식 관련이 아닌 거용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 큼직큼직한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미세한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디자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고 잘 정리를 해서 타이틀, 뭐 본문 뭐 이렇게 나누거나 그림이 들어갈 영역, 이런 큼직한 프레임을 딱 짜고 이제 세부적인 디자인에 들어가는 거죠. 폰트를 정한다거나 색깔, 그리고 이제 미세한 다른 조정. 반대로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랑 프로토타입이 있어야지 이제 세부적인, 더 디테일하게, 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스트 야마시타 히데코 씨, 그 단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 그분 책에서 배운 건데, 동선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라도 줄이면 삶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저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필품 같은 게 집에 이렇게 배달되거나 뭐 이런 날에 껍데기를 까놓는 게 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용할 날을 위해서 그런 걸 미리 까놓는 작업? 물론 뭐 진짜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최고의 동선이겠죠. 뭐 그냥 휙휙 지나갈 수 있고, 뭐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최소한 생활할 때 있으면 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배치하고, 그리고 주방 용품 같은 것도 딱 쓰는 것만 손에 딱 잘 가는 곳에 배치해 놓는 거. 그렇게 미세하게 이제 조정을 하고 나면 끝난 거죠. 정리가 성공한 걸 축하를 하래요. 너무 좋죠. 사실 생각을 안 하고 막 살 때는 쇼핑하러 가야지 하고 막 가고 이런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귀중한 쇼핑, 이런 날을 나에게 보상을 주는 날로 사용하라는 게 되게 이벤트 같기도 하고 재밌겠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돈을 쓰는 것보다 꼭 필요한 거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보상으로 받는 기분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 뭐 책에서는 예시로 뭐 책상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시작하라고 하는데, 의외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문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해서 이제 전투를 해나가는 거죠. 정리 전투를, 집안 전체를 조금씩. 그렇다고 막 하루에 다 몰아서 무리하면 끝내면 괜찮은데 사실 끝낼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쳐서 엉망으로 막 다 물건 내놔져 있는데 정리 못하고 이제 잠에 들고 하면 좀 우울할 수도 있으니까 딱 오늘은 여기만, 내일은 저기. 근데 뭐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궁궐에 살지 않는 이상 일주일 안에 다 끝나겠죠? 대대적인 정리를 전혀 하지 않고 살다가 일주일을 딱 투자해서, 그것도 무리 없는 선에서 매일매일, 일주일 후에 이제 정말 유지만 하면 되는 깔끔함이 집에 적용이 됐다면 일주일은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역을 나눠서 하는 바람에 일주일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뭘 하던,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자율성, 그러니까 좀 크리에이티브해져라, 뭘 끝까지 생각하고 하냐, 일단 시작해라,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저자는 딱 말해요. 목표가 적더라도 확실하게 정하고 이 구역이 청소가 끝났을 때 모습이 어떨지, 그 끝을 생각하면서 항상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 웃긴 게, 진짜 사진 보다가 과거 추억 빠져가지고 세월아 내월아 이제 또 내일로 미뤄지고 이런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디를 정리해야 할지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종이에도 써가지고 포스트잇 딱 붙여놓고 15분 타이머 딱 맞추고 정리를 팍
시작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 뭐 게임, 뭐 기타 등등 취미생활 이런 거에 한참 빠져 계신 분들이라도 15분은 뺄 수 있잖아요. 저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책에서. 근데 진짜 15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5분. 5분도 아마 정리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긴 시간인지. 5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지 눈으로 보고 나면 아마 그 다음번에는 15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잘할수록 재밌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정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5분 하고 내일 15분 하면 그 다음날 또 정리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세요.